주요 인물 딱 봐도 뭐 3명 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 바이든 준비했고요. 그다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제가 준비했고 이번에 새로 떠오른 이 해리스 이 3명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조 바이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고요. 1942년 즉 81세예요. 우리 같이 유교의 쩌들은 대한민국에서도 82세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82세면 좀 그만할 때지 않았나. 70대도 초반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정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70대이신 분도 많이 있는데 80살 넘어가면 조금 이거는 정치 안 하고 지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령 취임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번에 당선됐으면 최고령 취임을 또 갈아치우는 거죠. 근데 이 최고령 취임이 바로 전때 있었어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16년도에 당선됐을 때가 70세, 조 바이든이 78세고 이 조 바이든의 특징 중 하나가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당시 47살밖에 안 먹었어요. 부통령이 뭐냐? 대통령을 보좌해가지고 같이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출마하면 대통령만 출마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부통령이 같이 출마합니다. 이 같이 출마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를 같이 뛰는 거예요. 런닝메이트로.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젊은 거는 가지고 가되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정치에 관심이 많고 연륜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한 거예요. 오바마가 이제 제가 정치의 귀재라고 생각한 게 연설문 많이 보셨나요? 연설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이 농담 섞어가면서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 이런 정치적인 감각은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7살에 미국 대통령 됐지. 근데 이 대통령 된 것도 우리로 따지면 상원 의원 딱 한 번 하고 대통령 바로 된 거예요. 근데 조 바이든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때 막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막 대선 때부터 유명해져서 치매 위기가 있는 늙은 정치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조 바이든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단 한 번도 선거에 패배하지 않은 선거의 황제예요. 황제. 어느 정도냐? 상원 의원을 최연소로 됐어요. 최연소로. 그러니까 엄청 젊은 시절이 된 거죠. 73년도부터 상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선거가 지금 2024년이에요. 2024년. 이때까지 한 번도 패배를 안 한 거야. 선거를. 그 정도로 선거의 귀재였다고 우리 생각에는 치매에 걸린 아저씨 막 이런 이미지로 막 그 트럼프가 정치 공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상원 의원은 독특하게 뽑아요. 왜냐면 상원 의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0명이라고 했죠. 제가 100명인데 한 번 뽑을 때 33명만 뽑아.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또 33명 뽑아. 그리고 2년 뒤에 33명 뽑아. 이런 식으로 해서 6년에 걸쳐서 물갈이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당선됐을 때 같이 시작해서 6년을 하는 게 아니라 2년 뒤에 다시 선거하는 사람, 4년 뒤에 선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바이든의 경우 상원 의원부터 대통령까지 한 번도 선거에 패배하지 않은 선거의 황제였다. 자, 그리고 옆에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 모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트럼프라고 써있어요. 트럼프 2024. 이게 뭐냐? 이 장소가 뉴욕에 테러 있었잖아요. 테러 23주기 행사장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거를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이든이 당연히 왔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이때는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와서 그냥 대통령직만 수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지자들 중 한 명이 이 트럼프 모자 한번 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음 대선에 누가 출마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대선 후보로서 이제 맞닥뜨려 있는데 윤석열이 아직은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이 어떤 행사장에 갔어. 근데 윤석열한테 이재명 지지 모자 한번 써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 쓰면 대통령한테 그 말을 할 수도 없겠죠. 윤석열 성격이면 바로 이틀 막 바로 시작해가지고 바로 끌려 나갔을 거야.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입틀 막 바로 들어가니까 경영원들이 막 막아버리니까. 근데 이제 참 이 조 바이든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치 귀지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트럼프 모자 써줍니다. 그러면서 화나게 웃죠. 끝나고 마지막 갈 때 여기도 또 기가 막히게 한마디 하고 가는데 여러분은 개나 고양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요거에 대해서 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갔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냐. 화합의 상징이다. 우리가 지금 너무 선거전이 치열하지 않냐. 지금 50대 50, 49대 49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우리 위대한 아메리카, 미국을 하나의 아메리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포용이 필요한데 그걸 먼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거다. 비록 반대당이지만 트럼프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모자를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훈훈하게 청와대에서 마무리했지만 알 수 없죠. 왜 썼는지 트럼프 모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썼을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미국 대통령 되겠습니까? 뭔가 자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 모자를 썼다는 거. 도널드 트럼프. 제가 이분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국내에서도 유명한 분이고, 사실 저도 이분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어요. 막 읽어보면 위인전이죠, 전기. 근데 소설이야, 소설.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막 흥미진진하게 써놨어요. 막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누구냐?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현직과 전직이 붙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도 만만치 않아. 46년생에 78세입니다. 71세가 아닙니다. 78세.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꾸 조 바이든을 공격할 때 뭐 치매에 걸렸다더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더니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분 그리고 유명하죠. 부동산 재벌 프레드 트럼프의 차남이에요. 이 장남인 분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좀 재벌가라든지 이 프레드 트럼프도 엄청 아버지 강했대요. 막 그 성격이 강해가지고 우리 흔히 아는 자수성가하신 분은 그분들이 막 아버지가 막 아들한테 막 싸대기 때리고 막 강압적인 막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 장남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요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남인 도널드 트럼프한테 물려줬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단한 분이죠. 13살에 학교 선생님을 때렸어. 우리나라같이 유교에 찌들어 있는 나라에서는 퇴학이죠, 퇴학.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 이사장 뭐 이런 거니까 퇴학까지는 안 당했는데 얘를 고등학교를 육사 같은 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규율에 대해서 네가 좀 알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처음으로 한 사업이 아버지 따라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여기를 조금만 개발하면은 지금 좀 오래된 이 아파트들 재건축해가지고 뭔가 들 것 같은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시에 협의해서 도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2배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너무 뿌듯할 거 아니야. 이 새끼 재능이 있는. 한번 내가 밀어주면 이 새끼 사고 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남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이 사람도 유명했던 게 뉴욕 역사로 알고 있어요. 역사 근처에 오래된 호텔이 있었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뉴욕이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때 오일 쇼크고 뭐고 제가 전에 한번 그 I Love 뉴욕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고 그때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뉴욕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이 사람이 과감하게 내가 이 뉴욕 역사 바로 뒤에 있는 호텔 리모델링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혜택을 줘라 나한테.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면 관광객도 늘어날 거고 뉴욕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지 않겠냐? 근데 뉴욕시가 잘못된 선택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다. 뉴욕 뭐 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 무려 50년 정도였나? 세금을 감면을 해가지고 누적된 지금까지 세금 안 낸 거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 자, 이거 보통 새끼 아닌 거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잠깐 말한 한두 개의 일화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즐비한 게 미국이에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더 특별하냐? 바로 이 버라이어티 쇼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막 얘 유행어가 파이어 막 이거요. 너 해고야. 너 해고야. 막 이게 얘 유행어예요. 그래가지고 버라이어티 쇼에서 막 그 뭐 매니저 뽑고 뭐 이런 거에 지금으로 흑백요리사처럼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파이어 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책 써서 책도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들은 손에 꼽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분이 관종 스타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었는데 관종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민주당이 뭐 하면은 뭐 민주당 어쩌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정치적인 그걸 표현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민주당 성향이 좀 가까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엘리트 정치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대통령 봐봐요. 부시, 클린턴. 그래서 몇 개의 가문들이 굉장히 많이 대통령을 한 걸 우리가 시작 봤잖아요. 그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고 또 정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트 정치가 많이 굳어져 있는 곳이 미국인데 트럼프는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그 인맥 같은 게 없을 수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B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정치인데 트럼프는 사업하면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막 이렇게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는 능력이나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기득권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가 많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공화당으로도 갈아타요. 누구나 탐내는 인재였어 사실. 민주당에서 탐내고 공화당에서 탐내는 인재였는데 공화당으로 갈아타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트럼프밖에 없다. 16년에 누구랑 붙었다고 했죠? 힐러리랑 붙었다고 했어요. 힐러리가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오래 정치하신 분이고 말하는 것들이 되게 고상한 표현을 많이 써요. A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일반 사람들은 쓰지 않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라이어티 쇼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16년부터 20년도까지 이 4년 동안 사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여서 미국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막 셰일 가스 터지고 뭐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불경기인데
미국은 경기가 엄청 좋았던 호황기였던 국민들이 잘 살면 당연히 지지율이 높아지죠. 근데 왜 재선을 못했냐? 저는 재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저 방송에서 말했듯이. 왜냐? 지금까지 재선을 못한 사람이 5명밖에 없거든. 트럼프가 6명 빼고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무려 40만 명이 사망합니다. 미국의 의료 체계도 그러면서 좀 변화가 생긴 것도 있고 어느 자료에서는 6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 40만 명이든 60만 명이든 전 세계에서 사망자 1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코로나가 진짜 평등했던 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든 아예 그런 게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이 NBA 스타의 부모든 누구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그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망자가 생기고 길거리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마비가 되죠. 그러면서 초창기에 얻었던 그런 경제적 성과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국내 정치든 미국이든 트럼프 전과 트럼프 후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전의 정치인들은 다 그랬어요. 화학과 포용. 뭐냐? 내가 비록 A라는 정당에서 A라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B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포용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트럼프는 그게 필요 없어. 왜냐? 애초에 지지 세력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가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끌고 가고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해서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되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퍼졌어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한 표만 더 가지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예전에는 포용, 그 사람은 존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도 겉으로는 포용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트럼프 이후에는 달라졌다. 그래서 미국 분열을 조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졌어요. 졌으면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에 승복하고 다음 대통령 또는 다음 정권을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미국 대선은 조작됐다. 국민들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쳐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임기 끝나기 전에 당할 뻔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나오려온 다음에도 여러 가지 사건에도 많이 휘말립니다. 그럼 트럼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 부통령이에요. 이분도 64년생, 60살인데 사실 60살도 이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이분들이 81세, 78세 이러다 보니까 60대가 엄청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4살밖에 안 많은 바이든을 공격했던 건강 이슈, 치매 이슈, 뭔가 인지 능력 저하의 이슈 같은 거를 지금 이 해리스가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해리스가 그 바이든의 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선거 때 같이 출마해가지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뛴 거예요. 이게 뭐냐? 조 바이든이 나이도 많기도 하지만 딱 봐도 백인 남자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여자 정치인을 러닝메이트로 써서 다른 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해리스의 부모가 아빠는 자메이카 출신, 엄마는 인도 출신인 거예요. 다국적인 거죠. 이민자라든지 여러 가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해리스의 부모 두 분 다 교수급 박사로 집안 자체는 굉장히 엘리트였고 해리스 자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장을 했어요. 거기다가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 주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과 경선을 치러요. 그러면서 막 바이든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당시는 뭐 정치적 경력이 많이 없으니까 바이든한테 당연히 졌고 바이든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삼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수익이 무려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 한 해에만 40억을 벌었던 고수입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이 사진을 왜 골랐냐. 이 옆에 있는 이 흑인 남자분이 윌리 브라운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전 시장인데 이때 이 해리스가 31살 정도? 30살? 이 정도 먹었었습니다. 윌리 브라운이라는 이분은 30살이 넘는 나이 차이가 있는데 둘이 연인 관계였다는 건데 그것도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30살이 나든 50살이 차이가 나든 서로 좋아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분이 워낙 이 정치계나 사교계에서 좀 바람둥이로 좀 소문이 났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94년도인데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전 부인하고는 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리스를 만나서 사귀었고 이것 때문에 2020년도 대선 때 엄청나게 공세를 받았어요. 뭐 불륜하는 게 맞냐 뭐냐 하는데 헤어졌다고 말한 게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95년도에 됐는데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관계는 지속됐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계속 해리스를 밀어주고 정치계에 입문시켜가지고 정치인들이 쓰는 말투라든지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인맥을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장소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꽂아가지고 해서 인맥을 키울 수 있게 또 도와주고 해서 정치적인 뭐 스승이라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용히 지내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영국인이 이제 세운 나라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좀 불륜, 낙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나라인데 해리스가 민주당이자 진보당이다 보니까 연하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공화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후보에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리스가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로 60살 먹은 해리스가 젊은이들 표로 가지고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